이제 5월부터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공부 이외에는 뭐 다른 사생활은 없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우리 10월 29일 모두 합격증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의 특성상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양이 워낙 많아서 방대해서. 그래서 우리 삼순환에서는 일단 어떻게 진도를 나가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심화 코스입니다. 심화 코스인데 이 심화 코스라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 기초적인 과정을 갖다가 빼먹을 수가 없죠. 이제 전부 다 훑어봐야 돼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다 훑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기본서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갑니다. 자, 요약집으로 가요. 그래서 기초 이론 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다 끝날 거냐면 심화까지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커버하려면 요약집과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프린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프린트. 지금까지 우리 1순환, 2순환 프린트가 그 당일에 나가는 그 진도 분량을 프린트를 해서 논하드렸었죠.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풀라 그러니까 안 풀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프린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복습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복습. 복습 과정이니까 이제 이번 주는 프린트가 없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이 전주에 공부했던 이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전주에 했던 내용 중에 한 60% 이상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문제가 나왔다 하면 6문제 이상 맞춰야지 또 2문제 맞춰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 공부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주에 해놓은 내용을 갖다가 할 거니까 60점에서 한 80점 요 사이에는 점수를 갖다가 반드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10문제 다 하면 6개에서 8문제 요 정도는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공부 좀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에서 만약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든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시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커버를 할 거냐면 문제 및 이론 정리를 프린트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고 새로운 문제, 신문제가 또 들어갈 겁니다. 신문제가 또 들어갈 건데 요게 우리 책에서 해버리면 너무 깊게 나간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프린트 쪽으로 별도로 돌려서 신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조금 난이도 이게 바로 이제 심화학습이죠. 심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규 코스까지 했던 1, 2순환에 했던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고 1순환과 2순환에서 했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신문제는 새로운 문제, 심화 코스가 여기에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좀 커버를 3순환에서 해나갈 거니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열심히 좀 해달라는 얘기죠.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10월 29일 이 일을 안 는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격증 찾아놓고 자격증을 주겠다 그러는데 찾아가세요 그러는데 나는 내년에 찾으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요약집 위주로 나갑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를 갖다 놓고 옆에 놓고 참조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스럽죠. 좋습니다. 기본서도 옆에 놔두고 또 요약집도 옆에 놔두고 일단 뿌듯하잖아.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일단 요약집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요약집 위주로. 우리 삼순환에서는 요약집 위주로 나가고 자, 그럼 요약집 다 준비됐어요?
가서 탈라 그래, 가서. 유학집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가서 탈라 그래. 말 잘하면 그냥 공짜로 준대야, 그냥.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주된 영역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또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하고. 자, 요약집 들어가죠.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러 죽겠구만. 요약집 6쪽. 제일 뒤쪽을 봐야 돼. 제일 뒤쪽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는 표현이 있죠? 223쪽. 이게 제일로 중요해. 예? 제일로 223쪽이네. 223쪽. 제일 뒤에 봐봐.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합격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게 중요하다. 합격에. 왜 웃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이걸 보고 나서는 합격해야 돼? 그게 별표 치고. 예, 가장 중요하다, 그게. 여기가 합격이 중요하다, 이게. 자, 갈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용어의 정의 파트. 용어의 정의 파트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81번 문제로서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문제에서 용어의 정의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난합니다. 자, 우선 1번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의 네모 딱 엮고.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옳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이제 행정계획에 쓰이면 요거 이제 청사진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는 항상 이런 말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속력은 없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가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없냐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 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하면 또 틀려요, 이게. 그죠? 그게 종합계획이라는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자체가 지정 목적이, 자, 어떤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문별 계획, 낱개별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다 하면 틀려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흔하게 많이 나왔던 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같은 이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뜹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광역시의 도시계획이다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자, 요거 이제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의 정의.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쳐보고, 조그만하게. 용어의 정의는 전반적으로 다 알아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또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자, 2번을 보면 도시군 계획이란 네모 한번 엮어야죠. 도시군 계획, 네모 한번 딱 엮고. 도시군이 뭐예요?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에 대한 계획이야. 여기에 대한 계획. 도시군.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 군은 광역시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동그라미 2번 두 가지. 우리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뭐뭐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방향 잡는 청사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고 그 두 가지 잡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네모 딱 엮어야죠. 세 번째 거 예, 네모 엮고 자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종합. 기본에 동그라미 치고 종합 써놓습니다. 이퀄 해놓고 종합 이렇게 써놓죠. 도시군 종합계획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해. 자,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얘기해.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종합계획의 네모 한번 엮고. 이걸로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지침이 된다. 우리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있어서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하위 계획에 있어서 지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옳지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말 항상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주어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어야 되고 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위 계획이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상위 계획과 틀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 적합하지 않게 수립되면 반드시 상위 계획이 우선 원칙에 걸립니다. 하위 계획 가지고 비틀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다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하위 계획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위 계획을 부유다 막 이런 말을 놓고 친다는 거나 이건 무조건 틀려.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하는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이 뜻이죠? 그런 의미고. 자,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네모 딱 엮고. 자, 요건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요 내용 다 적어야 돼요. 요걸 국토기법률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국토의 개념이 이용해 가는 법률은. 주로 이거 공부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관리하는 계획이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 요게 바로 이제 관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등의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 2, 3, 4, 5, 6 요거 잡아야 돼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걸 갖다가 지정한다 또는 변경해 지정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은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밑줄 그었어요? 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자, 2번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선정은 보호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되어지죠. 지정권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 도지사, 물론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 밑줄 쫙 그어놓고 용도구역이라고 써요. 용도구역 네 가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지정하는가 또는 지정 목적 이 정도는. 자, 용도구역 네 가지 천장 한번 보세요. 천장. 거기에 쓰여있는 거 봐봐. 네 가지. 하나도 안 쓰였다? 한번 봐봐. 천장 잘 봐요. 천장에 쓰여있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가 우리 수산자원 보고요. 한번 해봐. 우리 선생님 한번 해봐. 아니, 네 가지 용도구역 한번 얘기해봐. 개발 제한구역.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안 해. 네 번째 수산자원 보고요. 한번.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우리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 여기서부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서 그게 이제 표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상 요런 형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 등산하시다 보았을 건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견고딕으로 쓰여 있어요. 흰 거에 이 견고딕 검정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해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좀 하다 등산하신 분들은 이거 발견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50cm가 요 밑에 묻혀 있고 50cm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이렇게 다 규격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것들.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도시자연보호구역. 도시지역 내 시행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요 앞에 있는 여기 한 400m 앞에 있는 봉서산이 대표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럼 봉서산 거기 올라가면 이게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각종 이제 어떤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린다는 거나 또는 소각을 한다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항상 이런 말이 뜨지. 그걸 잘 읽어보라고. 상당히 좋죠. 봉서산. 우리 여기에도 호도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광덕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이 되어진다. 거기도 동남구에 해당이 되나요? 광덕산이? 그죠? 동남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높아요? 광덕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하면 맨 처음 최초로 우리 대전에 한번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6년간 지정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5년간 영종도 하늘신도시 그 인근에 200만 제곱미터에 현재 15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죠.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리 주로 공유수면 위에 많이들 지정하죠. 근데 공유수면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물속에서 나는 자원, 수산자원이죠. 뭐 김이다, 뭐 미역이다, 뭐 이런 거, 물고기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통영 앞바다, 우리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김양식장이 있으면 서해안 쪽에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게 지금 바다 쪽에만 이게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우리 대청호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대청호 있죠? 거기 물고기 아무나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행위제한을 그렇게 해.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대청호 가보셨어요? 나는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봤어, 거기까지. 자전거 길 잘 나 있어요. 자, 금강변으로 해가지고 쭉 가니까 거기 가니까 오리집도 있던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구역 이렇게 써놓습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또는 변경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자, 3번을 보면 기반시설 나오죠. 기반시설 밑줄 그어놓고,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하는 내용 나오죠. 기반시설 밑줄. 원래 이제 기반시설을 갖다가 지하나 지상의 인지 또는 공중, 수중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참 요즘에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정비 사업 밑줄 그어요. 이게 구역이요, 사업이요? 사업이죠. 이걸 구역으로 고치면 안 돼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런 말로 고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이 계획 자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어떻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느냐, 시행자는 누가 나와서 어떤 시행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냐 하는 내용들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구역 지정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이걸 결론적으로 구역으로 굳히면 절대 안 돼. 내용 아시겠어요? 네. 어디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냐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냥 사업이란 말이 그대로 떼야 돼. 구역 뜨면 안 되고. 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한번 그어놓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끝에 나오는 거 밑줄 한번 그어요. 이 두 가지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 5분에 쓰이고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것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나온다라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전부 다. 자, 6번 입주기재 최소 구역 밑줄 긋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밑줄 그어요. 자, 입주기재 최소 구역과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자,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라는 것 자체는 여섯 번째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나온 내용이죠. 기호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과감하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라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입주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지면 해당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판교의 창조경제밸리, 거기가 바로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 김천호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20만 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에 입주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컨벤션 센터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고, 해당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라는 말 새로이 생겼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건 줄줄 해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자, 안 보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 어떤 용도, 농림지역이 지정이 된다, 관리지역, 도시지역, 뭐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꿔진다, 뭐 이런 것들. 어떤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다. 자,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네 가지. 시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있고.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옳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구역 계획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옳지.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최소 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요게 이제 몇 년 내? 3년 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안 나오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이거 없었던 걸 하자 실효되는 사유인데 이게 실효되는 사유가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실효 사유를 규례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계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이 이게 뭐 3년 내에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었으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안 보고 천장 보세요. 천장에 다 쓰여 있나 봐요. 6가지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 쓰여 있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가 뭐가 있고? 용도구역. 4가지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네 번째가 뭐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째가 뭐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6번째가 뭐가 있고? 입주기대 최소구역, 입주기대 최소구역 계획. 옳지. 입주기대 최소구역과 입주기대 최소구역 계획이죠? 자, 잠깐만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에 정비구역을 갖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여기에 없죠.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하면 또 틀리는 말이에요. 여기에 없으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이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지역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21개 세부 용도지역, 용도지구 10가지, 그리고 용도구역 이렇게 4가지. 이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5번. 자, 5번 들어가죠. 5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네모에 엮어놓고 지구단위, 지구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다? 일부라는 뜻이다. 일부. 일부, 성성지구. 그 다음에 뭐 불당지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하면은 도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 안에 일부에 대하여. 일부가 키워드죠.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딱 쳐요.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킨다. 라는 말,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토지 이용 계획. 자, 그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미관이라는 건 토지 미관이야? 건축물의 미관이야? 네, 건축물의 미관이죠. 정비 집어넣고 건축 계획이라고 쓰고. 자, 그 지역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첨가된 말이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내용이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요거다. 일본 놈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구 상세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상세 계획. 지구 상세 계획.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일본 놈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죠. A지구, B지구에 대한 계획, C지구, D지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지구 단위로 바꿔집니다.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하고 건축법의 도시 설계 파트가 이쪽으로 빠져들어와요. 그래서 건축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역 단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성지구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성지구 개발이 된다 또는 불당지구 개발하겠다 하면 여기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크기,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모두 여기하고 똑같아요. 다 달라요. 지구별로 다 다르다고.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내용 이해 가요? 지구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계획이요. 이 성성지구의 계획, 불당지구의 계획.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런다니까. 어디 갔든 여기는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왜 여기는 5층 아파트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현 실무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아무 뜻도 아니야. 지구단위. 지구별로 계획이 들어가는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다르다, 다 똑같다.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다. 사는 사람도 들리고 건물 지은 사람도 다르잖아. 그렇다. 그렇다. 왜 펜타포트만 저기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가냐? 그 지구단위 계획의 역세권에서 그 높은 건축물을 짓도록 한 거야. 여기는 왜 안 들어? 아, 여기는 못 들어도록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지구단위 계획편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든지 말든지. 자, 아무튼 일부가 키워드입니다.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란 뜻이기 때문이죠. 자, 5의 2를 봅니다. 입지기의 최소 구역 계획이란 네모 여기까지 신설됐죠? 입지기의 최소 구역에서의 밑줄 그어야죠. 입지기의 최소 구역에서 밑줄 그었어요? 네. 입지기의 최소 구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기의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인데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돼요?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서 수립되는 거야. 자, 잠깐만.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서 수립되는 거라고. 내용 됐어요?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서 수립되는 거야. 입지기재 최소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 높이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판교 신도시에 제가 창조경제밸리 해가지고 우리 20만 제곱미터의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갖다가 포함해서 입지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잘 봐요. 입지기재 최소 구역도 이 성남시에 있어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일부인데 일부 지역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거 아니야.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일부 지정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맞는 각종 건축 행위와 토지 이용 계획이 밝혀 들어가지만 입지기재 최소 구역은 정부만 한다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이걸 갖다 기호틴 제도로 만들어낸 거라니까.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변경을 안 해.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입지기재 최소 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여기에 건축 행위를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안 받는다고. 어떤 내용인지 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자연녹지 지역에 맞는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이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이라 하면 이건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따라서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영역이 좀 넓다. 정부에서만 해. 박근혜 정부에 와서 나온 내용이다. 기호틴 제도라고는 생각을 꼭 떠올려야 돼.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기반시설이란 이렇게 나오죠? 기반시설 네모였고. 자, 사회적 기반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얘기합니다. 다음의 시설로서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7가지가 있어요. 과목부터 시작해서 3호까지를 딱 한번 묶어봐요. 요즘에 한 2년 내에 한 번씩 이게 출제되고 있어요. 요게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 뭐 시험을 출제 안 되다가 요즘에 근래에 들어와서 한 2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과목을 보면 제일 끝에 교통시설 나오죠? 밑줄 2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나목의 끝에 공간시설 나와요. 밑줄 2줄 그어놓고. 다목의 끝에 유통공급시설 나옵니다. 밑줄 2줄 그어놓고.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나오죠. 밑줄 2줄. 끝에 마목의 방제시설 나와요. 재해를 예방한다는 시설이죠. 자, 파목의 보건위생시설 나와요. 밑줄 2줄 그어놓고. 사목의 환경기초시설 나옵니다. 밑줄 2줄.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험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 자, 저 따라서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등입니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각종 유통 물류센터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시장 종류, 마켓 종류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 선 종류, 유통 공급시설, 뭐 길게 뻗어 있는 선 종류, 수도관이다, 뭐 하수도, 뭐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전기, 뭐 가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자, 요건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다 함께 얘기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방송통신시설 다목을 보세요. 방송통신시설 나와요? 네. 그거는 조그만하게 별표칩니다. 이 방송통신시설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하면 틀려요, 이게. 막 각종 방송국에서 무슨 방송을 보낸다는 거나 이것도 하나의 선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봐요. 방제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제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간시설, 교통시설. 자, 그런데 교통시설은 뭐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각종 이제 뭐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동차 운전학원 정도 한번 더 써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근데 이게 교통시설의 주차장은 이 교통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폐차장을 보세요. 폐차장. 제일 밑에 폐차장 찾았어요? 폐차장에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쳐보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하면 틀려요? 폐차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건 뭐에 해당이 된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이게 쓰레기 종류거든. 그거 좀 잡아보고. 자,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거 꼭 잡아야 돼요. 광장이다, 공원 대표적인 게 우리 여기 봉서산 대표적인 게 공간시설. 자, 유통공급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 요거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잡고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니까 학교나 뭐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청사 이런 것들, 체육시설 뭐 이런 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제시설, 재해 예방하는 시설로서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이런 건데 하천에 동그라미 쳐요. 방이 들어가는 뭐 사방시설이라든지 뭐 방화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해당 사항에 해당이 돼요. 재해를 예방한다 해서 하천 잡고, 하천하고 하수도하고 많이 크로스돼요. 거기에 사목에 하수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조그만하게 쳐놔야 되겠네. 환경기초시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과목에 보니까 보건위생시설 나오죠. 요게 이제 화장시설, 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봉안시설, 낙골당을 얘기하는데 자연장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장례식장 밑줄,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뭐 이런 것들. 천안에 있어서 의료원, 천안의료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축장 하나 더 써놔야 되겠네. 도축장 정도 한 번 더 써놓습니다. 도축장. 뭐 도축장을 시험 문제 내겠어? 자, 7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큰 틀, 그 제가 체킹한 부분만 좀 알아놓고. 자, 7번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도시군계획 시설. 요게 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해가지고 이게 단독 문제로서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자,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네모 엮어놓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밑줄 한번 쫙 그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요 내용.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이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입안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픈시킨다고 이렇게
이걸 통과하거든.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과하겠어? 우리한테 의견도 듣고 하겠어?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지. 땅 있고 돈 있으면 하는 거지. 그까지 넘어가. 이걸 이게 통과하는 게 있다고. 도로라든지 공원을 설치한다, 학교 설치한다 할 때 이걸 통과해. 이걸 통과하면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 이걸 이렇게. 자, 우리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자, 우리 요렇게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아산 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남북으로 해서 우리 도로를 새로 내겠다. 그래서 국도 1호와 병행하게 쭉 병행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막히니까 1호가. 그래서 다시 내겠다 해서 라고 요걸로 결정이 됐어. 이렇게 되면 현재 나 있어 안 나 있어? 그래. 이게 행정계획상 기반시설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딱 줄여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내용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설치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기반시설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제? 따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온과 X인가 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5의 X예요. X지. 틀렸죠. 이거를 설치, 정비, 개량해. 이걸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해야 된다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안 그 말이요? 안 그 말이야? 따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긴가? 8번. 광역시설 네모 딱 엮고. 우리가 광역 하면은 반드시 둘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기반시설 중 이렇게 들어간다고. 밑줄 그어봐. 그러면 광역시설은 어디까지나 기반시설 이게 아니게? 기잖아. 기반시설 중 그랬으니까. 기반시설 중 이렇게 들어간다고. 기반시설이요. 광역적인 정비처리가 필요한 둘 이상 이렇게 들어가. 광역은 항상.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야시, 특별야시 또는 군. 이게 뭐게? 도시군, 도시군이지? 둘 이상의 도시군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자, 시설이나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쭉 걸쳐 있다. 이런 거 도로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아산 평택까지 쭉 걸쳐 있네.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된다? 광역 시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 중부 내륙에 청주공항을 하나 설치하겠다. 공항. 이런 경우는 걸치는 시설인데 요거는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제? 길게 뻗어 있는 건 걸치는 시설.
하수도 같은 거 길게 뻗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수 종말 처리장은 뻗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이용하는 시설이야. 이렇게. 광장은 걸치는 시설이야, 이용하는 시설이야. 녹지는 걸치는 시설이요. 수도는 걸치는 시설이요. 걸치는 시설. 걸이요. 걸. 장녹수는 걸이요. 장녹수 걸. 이게 재미없어? 엄청 재미난 거예요. 법에서 규례해 놓고 있어. 이렇게 그냥 걸치는 시설로 해. 장녹수 걸 그러는 거야. 재미난 건데 다른 데서는 엄청 빵빵 터지는데 안 터지고 앉았어. 간지럼을 태워야 되나? 아카시아 아카시아 필 때 되면은 이제 아카시아 피나? 언제? 필 때 되면 이제 개그와 간지럼까지 같이 먹여야 돼. 그래야 이제 웃지. 자, 공동구, 지하 매설구를 얘기해. 공동구. 공동구에서 한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 어렵게? 네, 계속 안 나오다가 오래된 거야. 참말로. 그래서 힘든 거야, 이게. 우리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법률이 아주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 제일로 까다롭게 나오는 게 영역이 건축법하고 이거야. 그래서 국토기 법률하고 건축법에서 절반을 맞췄다 하면 한 80점 이상 나와줍니다. 제가 자신해요. 가장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국토기 법률과 건축법이야.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겠지, 좀. 그래서 여기 그래서 간단하게 한 3주 정도에서 국토기 법률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동구란 지하 매설구를 말해요. 지하 매설구 이렇게 써놨어요.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 자,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반드시 지하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상으로 설치하면 안 돼요. 공동구가 아니죠. 빛을 한번 꺼놓습니다. 우리 공동구 보신 분들 있어요? 공동구 봤어요? 에? 공동구 보신 분 있어? 어디에서 봤어요? 응? 도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디 뭐 공사예요? 그건 공동구 아니야. 그건 일반적인 관로입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우수관 작업을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 등을 이게 전부 다 포함해야 돼요. 최초의 공동구는 여의도에 70년대 한번 초반에 설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 설치하는 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게. 제가 살던 일산 신도시도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이 3가지밖에 없는데 어디에 설치됐냐면 공동구가 일산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공동구 보신 분 없을걸? 아무데나 노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안과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폭격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터뜨리면 어떡할 거야? 일반적인 관로하고는 틀립니다. 관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는 틀려요. 이 관로야 그냥 관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공동구 설치가 어디에 있냐면 일산 신도시도 백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까지만 설치되어 있어요. 대화. 여기까지 전철 노선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각종 관로를 다 수용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100m 달리기를 해요. 서너 명이 쫙 달리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거 봤어요? 이게 공동구야. 모든 지하 매설구를 다 포함합니다. 이거 포함을 해야 되니까. 수도관, 하수도관 뭐 다 이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게 공동구입니다. 영화에서. 조그마한 이게 관 묻어가지고 빡빡 기어가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관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관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이거 공동구를 다 설치하자고? 얼마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되지.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시설안전공단한테 위탁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가 들어가고 있죠. 일산 같은 경우. 저렇게 생겼어요. 왜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왔다고? 공동구가 이번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공동구 한번 봅시다. 공동구 뒤에 있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이번엔 할 거 없어요? 이번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자, 36페이지.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그 박스를 보니까 별표 있어가지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을 공동구에 수행해야 한다. 봐요. 전선, 통신, 수도,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이거 다 수행해야 돼. 그 이거 다 수행하려면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생겨요. 이거 아무나 이거 못 봐요, 이거. 저렇게 생겨요. 이걸 다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수행해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나오죠.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다가, 그 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다고. 가라고. 심의 거쳐서 해야 되니까. 너는 오지 말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었거든. 근데 작년에는 이거 안 했어. 안 했더니 출제가 돼버린 거야, 이게. 참말로. 이렇게 했거든. 심의 거쳐서 오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안 했더니 출제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냥 갑시다. 예측 프로예요, 예측 프로. 그걸 강조했거든. 이걸 제가 강조하다가 작년에 강동구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나왔다고. 이것도 모니터링을 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사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강의하는 것 유익 것을 내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트릭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딱 어려운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걸 갖다가 나중에 잡아가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0번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는 네모 엮어야죠. 자, 도시공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을 설명한다. 밑줄 해야 되고 이 도시공개 시설을 갖다가 기반시설로 바꾸면 안 돼요. 기반시설로 바꾸면 안 된다. 자,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네모였고 세 가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밑줄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밑줄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밑줄 동그라미 3번. 이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 이거에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해서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 설치 정비 개량을 사업을 갖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게 첫 번째. 요게 도시개발 사업.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정비 사업. 이게 세 번째. 이게 세 가지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사업 하여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 아니요 이거?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옳지. 이걸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사업. 옳지. 똑바로 해. 아무데나 시설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지. 다시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옳지. 두 번째. 세 번째. 정비사업. 자,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옳지.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천장 보세요. 천장. 천장 봐. 천장에 쓰여있나 봐. 세 개 쓰여있지? 첫 번째 가장 길게 쓰여있네. 첫 번째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가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되죠. 자, 좋아요. 자, 그 밑에 갑니다.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자, 네모 한번 딱 엮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의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의 주체가 대중, 여러 사람이라면 공공용 시설. 이용의 주체가 행정청, 공적 주체다 이렇게 되면 공용시설 이런 것 등을 다 함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의 정의는 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자, 도로, 공원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거 안 읽어봐도 좋은데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말 나오죠. 나목을 봐요. 나와요? 네. 예. 주차장, 운동장이 이런 것 등이 공공시설에 해당입니다. 행정청이 설치해야 된다. 행정청이 설치하고 있어야 된다. 공공시설에. 그러면 저기 천안 아산역 밑에 그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은 행정청이 설치한 거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게 행정청이 설치한 건지 민간이 설치한 건지 이건 내가 알아. 왜 아냐 하면 모닝차를 끌고 가면 이게 절반 할인해주면 그게 공공시설이야. 근데 절반 할인 안 해주잖아. 그러면 그건 공공시설 아니라고. 개인 주차장이야 그게. 그렇게 알아. 진짜요? 그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광주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모닝차를 끌고 광주 터미널 거기다 받쳐놓은 거야. 근데 반포 거기도 터미널도 거기도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고.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다 비싸지. 거기 광주도 그렇고 반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 있잖아요. 그 개인 땅이야 그게. 나는 그게 공공시설인 줄 알았어. 왜 절반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깎아줘요 그러더라고. 왜요? 째까는데. 그랬더니 안 굴러가요? 굴러가지. 그러니까 일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내야지 그러는 거야. 아니 경찰하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고 가래. 똑같지. 그래서 모닝을 끌고 요즘에 모닝차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7년째 되거든. 연식 오래돼서 그런가? 내 건 가스차라서 가스 냄새만 맡으면 가버린다니까. 막 쓸라 그러면 가스가 막 빨간불 들어서 쓸라 그러잖아. 뭐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살짝 이 냄새가 맡기면 가스 충전소까지 가버려. 진짜요? 자동차 전문 스님들 안 계세요? 이따 나한테 얘기해줘요. 뭘 교체하면 잘 나간다고? 느닷없이 요즘 안 나가네. 그거 볼 거 없어. 공공시설은. 자, 13번 국가계획 네모였고. 국가계획 네모였고요. 국가계획이란 네모였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다. 전부 다 국가계획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자, 거기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쭉 밑줄 그어봐요. 자, 쭉 밑줄 그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하는 계획이다 하는 거. 거기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계획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 예.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또는 이제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다 하면은 국가계획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네모였고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말 그대로요. 기관시설 부담구역하고 좀 차이점 잡아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밀도라는 말이 뭘 얘기하냐면 건축물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건축물의 밀도는 뭘 얘기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컨트롤을 억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강화한다는 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구역 딱 잡아야 돼. 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 구역 무슨 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큰일 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말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설치하는 구역이라고. 자, 그래서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치야죠. 강화요, 완화요? 완화 좋아하고 앉았네. 강화잖아요. 그래, 쉬었다 가자고. 강화 동그라미 치고. 자, 이것만 읽어보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8쪽 한번 가봐요. 8쪽.
8쪽에 보면 1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네모였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 지역으로서 밑줄 그어놓고 왜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이게 키워드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 지역으로서 그게 키워드입니다.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하는 구역이고 개발밀도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못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16, 17, 18번 묶어놓습니다. 자, 비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여기 뭐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중복할 수 있다,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못하다 이것만 나오죠. 자, 봐요. 16번에 용도 지역 네모 엮어야 되겠어요?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거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걸 제한함으로써 이제 법령으로 제한을 하겠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제한을 해야 공공복리 증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두 줄 별표 이겁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 농림지역에 가니까 마을이 한 30여 가구 시골 마을이 있어요. 농어가주택이. 가서 농림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OX, X. 뭐라고 해야 된다? 아, 이거 맨날 처음이야, 맨날 처음. 농림지역 안에 시골에 갔더니 산 밑에 마을이, 농어가주택 마을이 한 30여 가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농림지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땅 보러 가다가. OX. X지. 말이 안 되지? 중복지정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지구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면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지구라고 해야 된다. 네. 자, 용도 지구란 네모 엮어놓고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자, 이 부분의 밑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밑줄 그러면 용도지역 위에 지정된다는 얘기지? 네. 가로 열고 중복지정 이렇게 써놔. 중복지정. 어디 갔다 왔어 혼자? 응? 잘 들어야지. 혼자 집에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자, 해놨어요? 용도 지역 위에 지정하니까 중복 지정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뭐 상업지역 내 방화지구로 지정된다, 미관지구로 지정된다, 막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는 지정될 수 있고 용도 지구 위에 또 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지구. 자, 중복 지정 가능 있게 해놨어요? 그것만 잡으면 돼. 그것만 체킹하고. 자, 18번 용도구역 네모.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그런 건 뭐. 자, 두 번째 줄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밑줄 그어 놓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에 따로 정함으로써 이 말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상관없이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야.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용도구역은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엮었어요? 자, 시가지 무질서로 확산 방지 그런 건 뭐 읽을 거 없고. 자, 세 번째 줄 끝에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밑줄 두 줄 그어 놓습니다.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밑줄 두 줄 그었어요? 조그마한 게 별표 쳐요. 자, 조정 관리라는 말은 개발이 되도록 내싸두겠다는 얘기요, 묶어두겠다는 얘기요. 그래, 묶어두겠다라고 써놔야 돼. 묶어두겠다 이렇게 써놔. 묶어두겠다라고 써놔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묶어두겠다. 내싸두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은 어떤 쓰임새를 밝히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쓰임새를 밝히겠다 해서 이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논밭도 있고 산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농림지역으로 지정합시다.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힐 때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농림지역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들어오겠지?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을 수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겠지.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빼어난 자연 경관을 여기에서 빼어난 기암교석이라든지 주상 전리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빼어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관지구로 딱 지정을 하고 싶은데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자 용도 지역 위에 농림 지역 안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중복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축사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축사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이런 목적을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네. 즉 용도 지역에 있어서 쓰임새를 다 밝힐 수가 없을 때 지구를 지정해서 밝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용도 지역은 맨 처음 쓰임새를 밝히는 거에 반해서 경방 목적으로 쓰임새를 밝히자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이상부터 쓰임새를 밝혀 들어갈 때는 뭐라고 한다? 지구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는 건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꼼짝마 이대로만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용도 구역이요.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다. 하면은 이렇게 개발을 갖다가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쓰임새를 밝히는 거니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용도 구역은 안티용도라고. 안티용도. 묶어두겠다는 뜻이야. 현 상태 그대로. 이건 쓰임새를 안 밝히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쓰임새를 밝히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맨 처음 쓰임새 밝혔으니까. 두 번째부터 밝히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용도 구역은 쓰임새 밝히는 게 아니라니까 묶어두겠다 이 뜻이야. 이 말 이해 가요? 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